경찰발전위원회를 아십니까?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 기억하시죠? 여기에서 경찰과 업주 간의 유착고리로 지목된 게 바로 이 경찰발전위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려가 있겠죠. 우리 지역은 괜찮은 것인가? 대구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협의회에 소속돼 있을까? 위원회 위원일까? 대구는 과연 투명한가? 대구 경실련이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공개에 준하는 불성실한 정보 공개만 받아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경찰발전위원회 이야기 좀 들어보죠.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입니다. 조광현 사무처장님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경찰발전위원회 여기 어떤 일 하는 곳입니까? 예, 경찰발전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 정책의 수립과 경찰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별로 구성하는 운영회입니다. 이 10명 이상 30명 이내에 민간으로 구성이 되고요. 민간인으로 역할은, 구성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민간으로 구성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 경찰 간서의 치안 정책 수립 및 행정 업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의 발굴 제공, 청소년 대상 불법 영업, 가혹 착취 행위 등 적발 제보, 경찰 간의 불법 부조리, 불친절, 행위 시정 요구 등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경찰들의 행정에 그리고 치안에 조금 서로 도움을 주고자 발전적인 관계를 마련하고자 한 게 경찰발전위원회네요, 취지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높은 수준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1999년부터 구성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009년까지는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그다음에 이후에는 그냥 경찰발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지금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버닝썬 사태 이후에는 협의회로 이름을 바꿨던데. 예. 어쨌든 그러면은 대구 지역 경찰서에도 이 경찰발전위원회가 서마다 있는 거겠네요. 활동하시는 예, 시민들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하고 10개 경찰서가 모두 경찰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은 경찰서별로 가장 적은 데가 남부경찰서가 17명, 그다음에 가장 많은 곳은 수성경찰서, 저희한테 정보공개 한 거에 의하면 33명이었는데 지금 수성경찰서 홈페이지에는 29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명부터 30명까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규정에는 30명까지 구성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10명 이상 30명 이내. 알겠습니다. 자, 버닝썬 얘기도 했습니다만 경찰발전위원회가 지역 취지에 맞지 않게 지역의 유지와 경찰 사이 유착관계 부추기는 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 얘기 좀 자세하게 해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경찰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초기부터 좀 제기되었던 겁니다. 대개 이제 위원을 구성을 했을 때 대부분 이제 사업자, 자영업자라든가 이제 기업체 사업자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면서 이 경찰과 이 지역 유지 간의 어떤 그런 관계 맺는 어떤 그런 통로로 됐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고, 그다음에 좀 운영이 좀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이다 보니까 좀 이런 의혹들이 더욱더 확산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 전형적인 사례가 서울 강남경찰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강남경찰서가 클럽 버닝썬에 투자한 사업가를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들이 회비로 경찰서장과 이제 경찰관에게 이제 술 음식을 제공했다는 어떤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경찰발전위원들이 연간 150만 원의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위원들이 회비를 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도 아마 회비를 과거에 낸 거라고 지금도 내는 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발전위원회 굉장히 특이한 게 위원들한테 이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이라는 신분증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위원들은 거의 이 신분증을 좀 완장 비슷하게 좀 활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 궁금합니다. 지난 10월에 정보공개 청구하셨네요. 대구 지역 10곳 경찰서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 지난 10월 4일 날 대구 지역 10개 경찰서의 경찰발전위원회 위원회 성명과 직업 활동 내역, 집행 예산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한 개 경찰서를 동부경찰서는 아예 비공개 결정 통지를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부분 공개라든가 이제 공개 결정 통지를 했는데, 공개 결정 통지를 한 곳도 성명과 직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명은 제 이름 조땡땡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공개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는 전혀 좀 알 수 없도록 그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성만 공개를 하고 이름은 공개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그 위원 구성을 알 수 있나요? 의미가 있나요? 공개에? 저희가 보기엔 전혀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강남 알 수가 없죠. 예.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는 사실 전혀 파악할 수는 없죠. 인적 구성에 대한 정보 공개가 미진하고 그리고 또 그 경찰청이요. 버닝썬 사태 이후에 일선 서해 경찰발전위원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무화돼 있는 걸로. 예, 이제 9월 23일 날 이제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규칙이 개정이 돼서 위원회 구성 형량, 그러니까 성별, 연령별, 직군별 분포하고 회의 결과를 우리 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그러면 성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위원회 이름은 공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대구 지역 경찰서들은 제가 보니 홈페이지에 11월 14일 또는 15일자로 이제 경찰발전위원회 인원 구성 성별, 남성, 여성, 연령별, 직군별 분포, 그다음에 회의 결과 정도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씩 좀 우리 지역의 경찰발전위원회 정보 공개에 대해서 조금 뜯어볼게요. 앞서 인적 구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성만 공개한 것은 부족하다라는 얘기고, 근데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뭐 개인정보 공개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거죠. 그런데 경찰발전위원회에 소속돼 있으시면 공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여를 하시는 건데 공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예, 정보공개법에 따라서도 성명이 사생활에 관한 정보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은 공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은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자신이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이라고 홍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인터넷에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위원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본인 또 이제 이 명함이라든가 경력에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개되고 있는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는 거죠. 경찰서에서 공개하지 않더라도 개인들이 홍보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공개를 하는 거, 개인 정보를 운운하면서 이렇게 성만 공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시네요. 네, 그렇죠. 이게 이게 위협하고 이제 부당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분들이 과연 어떤 활동 내역을 하고 계신지 취지에 맞는지를 좀 따져봐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경찰발전위원회는 2개월 또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이제 임시회의를 통해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구 지역 경찰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1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적게는 한 번, 많게는 이제 4회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회의를 가장 많이 개최한 곳은 정부경찰서입니다. 근데 여기 4번 모두 경찰의 주요 활동 및 홍보 및 협력 지원 방안, 그다음에 회의를 3번 개최한 수성경찰서 같은 경우에도 여기 똑같습니다. 경찰 주요 활동 및 홍보 및 협력 지원 방안. 그러니까 사실상 두루뭉술이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경찰서 이제 홍보 차원의 업무 소개를 듣는 것이 활동의 사실상 전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정보로는 더 파악하기도 좀 힘드셨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일 텐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면 아무래도 돈이 또 쓰이지 않겠습니까? 집행 예산은 어떻던가요? 예, 10개 경찰서 모두 집행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한 푼도 없어요? 없고요. 예. 그리고 수성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경찰발전위원회 회의를 호텔에서 한 곳도 있는데 그래도 집행 예산은 1원도 없고요. 그러니까 좀 경찰서는 좀 회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조차도 좀 지출하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도 위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행하는 관행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그 당시도 경찰서별로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그렇게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 그렇게 파악한 적이 있는데 아마 현재도 그런 관행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회비를 내고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 강남에서는 버닝썬 사태 같은 업주와 경찰의 육착 관계까지 파악된 상황. 그런데 대구 경찰서들의 정보 공개는 이렇습니다. 자, 어떻게 좀 경찰발전위원회 운영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경찰발전위원회 구성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위원회 성명과 반드시 좀 직업은 반드시 좀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활동 내역도 좀 공개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경찰발전위원회는 나름대로 경찰 행정의 개방성,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걸맞는 인적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이름만 협의회로 바꾼다고 되진 않겠죠.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경찰발전위원회 또 꼼꼼하게 감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